이게 이제 그게 참, 이제 제가 이제 꿈에서 깨는 느낌이죠. 제가 그 당시에는 이제 58세였어요. 58세에서 어떤 기관의 그 비고용자로 들어간다는 것이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렵죠. 이제 군상담사를 뽑는 데서 가니까 그 면접관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연재장보다 난시가 많으시네?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떨어졌어요. 아무런 이유 없이. 그리고 다른 상담 복지센터에 이제 상담직으로 그걸 했는데 나중에 소장이 이제 직접 전화를 걸어왔어요. 뭐 아까운 인재인데 저희들은 불합격을 시킬 수밖에는 없지만은 상당히 아깝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센터 내의 사정에 의해 가지고 불합격을 처리했으니까 이해해 주십시오라는 좀 아리송한 어떤 전화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게 상담이 연령 제한이 없는 전문직으로 알았더니만은 역시 기관에 속해 있어서 상담을 수행하다 보면은 역시 보이지 않는 나이의 벽이 있는 거구나 하는 거를 절실하게 깨닫기 시작했죠. 우리 한국에서 나이에 대한 어떤 그런 선입관념이 상당히 강해요. 그래서 상담 부분에서도 이러한 것이 존재한다는 게 상당히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행히 의정부에서 시간제 상담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소속돼 있지만은 프리하게 이제 자율적으로 상담 업무만 하는 그런 형태죠. 그래서 일단 시간제 상담사로 시작을 한 거죠. 2011년부터. 회사가 2011년 6월 달에 완전한 이제 퇴직 처리가 되고 2011년 9월 1일부터 상담복지센터에서 이제 상담사로 근무하기 시작해서 10년이 이제 넘게 진행이 되다가 작년에 이제 상담하는 것도 이제 힘들기도 하고 또 청소년 상담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청소년들의 특징으로 보면은 쉬운 게 아니라서 일단 교육 파트로 일단 좀 넘어가고 상담을 하더라도 집단 상담을 하는 쪽으로 좀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우선은 사실상 그런 것도 고민이 많았죠. 내가 이렇게 뭐 억대 연봉을 이렇게 받은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채용되고 나서 급여 수준을 보니까 정말 내가 이게 꼭 다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아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제가 항상 신조처럼 생각하는 거는 그 일에 전문성을 기하면은 돈은 자연적으로 따라온다. 라는 저는 이제 철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상담사가 돈이 되는 직업이 될 수가 있다. 이래서 이제 상담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만은 항상 과거의 어떤 상황의 급여 수준과 그 가졌던 권력과 이러는 거를 생각해 보면은 남 밑에서 이렇게 근무한다는 게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경험들이 상당히 많았죠.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일단 상담사로 출발했으니까 상담의 어떤 깊이를 좀 더 더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상담을 하면서 대학원에 다시 또 들어가서 2년 반 해가지고 대학원에서 상담을 좀 더 본격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런 퇴직 전과 후의 고리를 끊는 것도 한 2년 정도 걸렸다고 보면 될 거예요. 심적으로 여러 가지 갈등도 이제 좀 많았고, 또 제가 들어가서 대기업의 임원에 또 대표이사 했다고 하는 이 자존감을 내려놓기가 힘들다 보니까 회사에서 했던 거 저는 격리 자금을 제외하고는 모든 일을 다 해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센터의 그 조직 관리, 인사 관리, 그 다음에 업무 관리, 실적 관리 이러는 거에 보면은 너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뭐 조언을 한다고 그러나 그 사람들 보면은 좀 권위의 자리에 직책에 도전하는 그런 걸로 아마 상당히 좀 비쳤을 가능성도 좀 있는 거지만 그래도 그냥 나이를 많다 보니까 순응하는 거를 이제 점점 배워가기 시작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현재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과 수입 이 두 가지의 맥이라고 봐요. 현재 하고 있는 일은 좀 고급스럽고 남을 관리 감독하는 일과 또 거기에 막 직책이나 직위에 맞는 그런 어떤 급여지 않습니까? 이 두 개를 가지고 있는 한은 제2의 인생을 출발하기는 걸림돌이 된다. 절대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다.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 나이를 먹으면은 사회에서는 이렇게 뒤안길에 물러나 있어야 되는 처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급여와 하던 일을 같이 가지고 간다면은 좌절과 실망밖에는 남지가 않죠. 그런 거를 깨끗이 잊어라.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깨끗이 잊어라. 그리고 새롭게 출발해라 하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뭐 제가 말을 하지만은 저도 2년간은 그 고리를 끊기는 정말 힘들었다고 고백하고 싶어요.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하는 일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일의 퀄리티를 더 깊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생겨요. 자격증도 있어야 되죠.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학교도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또 학원도 있는 거고, 기술을 또 연마할 수 있는 어떤 학원이나 기관에서 또 배움을 또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관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를 열심히 이렇게 하면은 자기의 제2의 직업에 대한 전문성이 높아지면서 다시 정착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항상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기 일에 그렇게 싹하니 뭐 만족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어떻든 청소년을 대하면서 여러 가지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상담이라는 것을 부정해요. 왜 내가 상담을 받느냐? 엄마의 강요에 못 이겨서 상담을 받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이제 비자발성 내담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억지로 상담을 받는 케이스가 많고, 두 번째는 책임감이 없어요. 뭔가 상담 약속을 하면은 잘 안 나타나요. 핸드폰도 꺼버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상담보다는 친구들하고 놀기를 더 좋아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변화하는 것이 힘들어요. 자기 자신이 변화한다는 것은 깊은 통찰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청소년들이 그런 변화를 갖는다는 계기가 상당히 좀 힘들거든요. 그런 특징으로 인해 가지고 상담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체험하게 돼요. 그러면서 심리학으로 상담을 얼렁뚱땅 하다가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대학원을 가는 계기도 이제 그런 것이 기초가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상담일은 그렇게 어렵지만은 삽시간에 애들이 변하는 거를 보는 거는 정말 하나의 기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맨날 농땡이 치고 게임하던 애가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목표로 해가지고 공부를 이제 하기 시작을 할 때거나, 부모하고의 갈등이 있었던 애가 이제 부모를 이해하고 부모의 말을 잘 따르게 되는 그런, 또 꿈도 없는 애들이
상담, 그러니까 진로 상담을 통해서 자기의 꿈을 찾아가고, 이렇게 청소년들은 변하지는 않지만은 변하게 되면은 삽시간에 변해요. 성인들에 비해서는 삽시간에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상담이라는 게 이런 메리트가 있구나 하는 걸 이제 느끼게 되죠. 근데 이제 마음이 이제 안 좋은 거는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을 보면은 정말 마음이 아파요. 상담사로서 어떻든 뭐 돈을 보태줄 수 있는 상황이 뭐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준비가 안 돼 있는 부모 밑에서 망가져가는 애들을 볼 때는 정말 가슴이 이렇게 아픈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어떻든 상담을 10년 넘게 하면서 그런 청소년들이 변해가는 것을 보는 것이 정말 큰 보람이라고 하면은 할 수가 있었죠. 일단은 저희들은 이제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의 소속 상담사로 되어 있으면서 센터에서 상담 신청이 이제 부모로부터 오거나 이제 청소년들한테 오면은 상담 신청서를 작성을 해서 이제 각 소속되어 있는 상담사한테 배분을 해줍니다. 제가 이제 주로 그거 하는 거는 비행으로 해가지고 법원에서 강제적으로 하는 상담, 그 다음에 부모와 갈등이 심한 애들, 그 다음에 비행을 주로 하게 되는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 그 다음에 스마트폰을 과다 사용함으로 해서 부모와 그 다음에 성적 이런 것이 문제가 있는 학생을 주로 제가 배당을 많이 받는 거죠. 그러니까 여 상담사에 비하면은 조금 하드한 케이스들이 이제 저한테 이제 많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에 12시간을 이제 행정시간을 이제 3시간 포함을 해서 12시간을 이제 상담으로 하게 되면은 일주일에 만나는 학생 수가 한 7명 내지 8명이 돼요. 그래서 1년으로 치면은 40한 대여섯 명에서 50명 사이. 그러면 제가 이제 10년이면은 그건 한 500명 가까이 상담을 했을 거라고 추산을 하고 있죠. 근데 뭐 상담하는 방법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말씀하기보다는 어떻든 걔들의 마음을 얻는 작업을 이제 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걔들하고 같이 영화도 보러 가기도 하고 또 같이 어울리는 데서 가서 뭘 사주기도 하고, 또 필요하다 하면은 어떻든 뭐 식사 대접도 해주고, 어떻든 친해져서 그 애들의 마음을 얻은 다음에 제가 의도하는 대로 슬슬 앉아 자극을 주기 시작하면은 애들이 이렇게 끌려오죠. 그래서 한번 시작하면은 보통 일주일에 한 번 만나고 8회기에서 12회기로 주로 하는데 심리적인 문제가 좀 큰 애들은 한 20회기까지 하는 케이스도 없잖아 있습니다.